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에 대한 한국의 편입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 연구원들이 고객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에 강조한 대로 유로클리어 이용 가능성이 지수 편입의 핵심 요인인데 이와 관련해 진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하면서 보안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에서 한 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전북 익산 2공장에 150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생산을 위한 파일럿 공장을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일럿 공장은 부지 1,619제곱미터를 활용해 고체 전해질 연 7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1, 2위 조선사가 합병 절차에 돌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합병 기업은 세계 조선 수주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룡 조선사로 재편돼 선박 수주 시장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사 간 합병에도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1위 조선사의 규모가 국내 조선사들보다 커진 점은 우려할 만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역시나 뚜렷한 주도주가 없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은 매도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장이 흘러가면서 그 규모는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대 시장 모두를 통틀어서 봤을 때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로 나눠보겠습니다. 5개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위치한 종목 바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성장은 계속해서 나타날 테지만 실적적인 우려감 그리고 엔비디아발 충격으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크게 힘을 내지는 못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될 브로드컴의 실적도 봐야 하긴 하겠지만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 역시도 매도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7%대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7만 원 선이 무너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9,5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에 위치한 이 종목은 상승세가 정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KCTC입니다. 20%대 급등 양상으로 6,0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쿠팡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TMF 사태로 인해서 쿠팡이 반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2026년까지 3조 원 규모의 물류 인프라와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쪽입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센지랩 9%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딥페이크 분석 장비를 도입을 위해서 올해보다 12억 원이 넘게 늘어난 1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확산에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언제 딥페이크를 만들었는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술 역시도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센지랩 오늘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고 나머지 종목에서도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단에 위치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스24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스24, STO와 관련돼서 엮이고 있습니다. 자회사에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아티피오를 통해서 토큰 증권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을 연내에 출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1%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5,330원의 거래가 있고요. 다음 단에 위치한 종목 역시도 같은 이슈입니다. 유라클인데 2.3%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큰
토큰 증권의 법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현 전 국회의원이 코스콤 신임 사장으로 연임이 되게 되면서 신사업에 대해서 이런 토큰 증권 부분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최진혁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제 하락했으니까 오늘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오전 10시 이후로는 무너진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오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조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4천억 넘게 일단은 매도세를 지금 오후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수급 불균형 현상, 이제 수급의 공백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급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만약 좀 주도주가 잡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만큼의 좀 변동폭도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사실 지금 반도체가 일단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땅히 좀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당일 단기 좀 이슈 플레이로 좀 움직이는 테마성의 장세가 좀 많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결국 이제 그런 장세에서 개인들의 좀 매수세는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폭이 좀 큰 테마 장세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좀 그런 단타 매매 스타일 부분들에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오늘 2%대 넘게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삼성전자도 일단은 약보합권을 계속해서 좀 유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좀 테마 장세의 흐름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저희 뭐 1, 2주 뒤면 또 명절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절까지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도 마찬가지로 결국 현금이 필요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뭐 매도를 한다라든지 아니 현금성 부분들을 좀 확보를 하는 그런 제스처를 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보다도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불균형 형상들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9월 달은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통계적으로 좀 우리가 환산을 했을 때는 9월 시장 같은 경우 대부분 좀 조정으로 좀 많이 이어졌다. 근데 다만 이제 이건 좀 통계치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100% 9월은 무조건 조정이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이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도 살아나야 할 테고 매크로적인 이슈도 좀 긍정으로 흘러가야 할 텐데, 자, 그 안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의무화와 관련해서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캐즘이 더 오래 갈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드리워질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말이 항상 왔다 갔다 하죠. 네. 말이 나왔다가 또 35년까지 뭐 또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의 좀 캐즘 효과 부분들 막상 지금 수급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뭐 캐즘 부분들의 이야기가 싹 들어갈 만큼 추가적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반도체와 올라왔을 때랑은 색깔이 지금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영업이익 추정치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 상승 사이클을 계속해서 탔던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승 사이클 타는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 뭐 아니면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물려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복합적인 요소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뭉쳐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바닥 쪽에 대한 뭐 투심도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셀 메이커 업체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전부 다 지금 맞물리면서 지금 2차 전지에 좀 투심이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투심 자체가 어디까지 살아날지 여부를 좀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대부분의 주가가
바닥권까지 많이 밀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에 나와줄 만한 밴드 범위 내는 대부분 다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폭발적인 좀 주가의 트리거 역할을 해준다라든지 추가적인 좀 수급 부분들을 좀 연이어서 발생을 시키려면은 결국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에 긍정적인 이슈 퍼포먼스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수급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 가능성은 저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지금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솔직히 진입을 조금 비추천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좀 기보유자분들이 어느 정도 일부 뭐 매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좀 홀딩을 이어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스처를 좀 취할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2차 전지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갈 만합니다. 다만 신규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있냐라는 부분들을 던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신규분들은 조금 더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신규 접근은 눌림을 조금 더 노려보자라는 입장이셨는데, 자, 그래도 오늘 시장이 좀 내려가고 있지만 눈에 띄는 종목 중에 2차 전지주 중에 골라보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2차 전지 종목군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전략을 짜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이 맞아요. 일단 지금은 확실하게 옥석 가리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서 누가 먼저 실적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냐 부분들을 옥석 가리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지금 배터리 셀 메이커 업체들 중에서 캐파에 대한 규모만 놓고 보면 LG 엔솔이 지금 압도적으로 크긴 합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북미 쪽에 대한 뭐 유럽 공장의 점유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셀 메이커 업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좀 실적이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수급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수급이 일단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2차 전지의 좀 일부 투심은 계속 회복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 LG 엔솔 같은 경우가 지금 단기적인 추세 반등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단기적인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추세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추세가 무너진다 하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은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은 변동폭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밑에 장비단들 있죠. 중소형 장비단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반영폭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을 지금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투신 부분들이 전고체로 좀 많이 이동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전고체 물론 이제 뭐 꿈의 배터리 뭐 지금 나오기에는 뭐 예상 시간보다 좀 많이 걸릴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지금 투식만 딱 놓고 보면 전고체로 좀 많은 이동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재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배터리 화재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좀 인식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유럽이나 독일 쪽에서도 자동차 보증금 관련해서 뭐 다시 늘린다, 다시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막상 소비자들의 심리를 돌이킬 만한 요소인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끼고 나서 구매를 하는 소비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긴 하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수요 면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좀 무리인가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방을 시키면서 그래도 결국엔 전기차를 타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전고체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전고체에 대한 투심 부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양극재보다도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가는 좀 선 반영을 좀 많이 해줍니다. 뭐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의 선행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고체 부분들의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가정을 하에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 내년부터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그 투심이 들어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 그러면 전고체가 내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 반영 부분들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의 좀 돌발적인 악재 부분들이 안 나오는 한은 뭐 앞전처럼 좀 큰 폭의 하락은 좀 없을 거라 봅니다. 다만 지금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기에도 다소 어려운 구간까지는 좀 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인 반등 구간 그리고 사실 이제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니까 인사이트 들으시면서 투자 전략은 잘 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현대차와 기아 사실은 뭐 인베스터 데이 이후로는 뚜렷한 모멘텀 없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소식 속에서도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또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자동차주들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차 먹구름이 껴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은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부분들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보통 지금 미국 중심적으로 좀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1위는 굳건하게 테슬라가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볼보라든지 지금 앞전에 좀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메이커 부분들 전부 다 제치고 현대차 점유율이 지금 두 자리 숫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그만큼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차량을 그냥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리스를 좀 많이 선호를 해요. 네. 그러니까 차량을 좀 빌려 탄다라든지 장기 렌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리스 프로그램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현대가 잘 돼 있습니다. 미국 쪽도.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쪽까지도 어느 정도 구매 수요를 지금 자극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전기차를 탈 만한 사항이 아니라 하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안정성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조용한 부분들 전기차에 대한 매력을 느낀다고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종으로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아이오닉 지금 신형 부분들이 생각보다 미국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복합적인 요소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앞전에 고가를 찍고 빠져 있는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실적은 대부분 다 반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반등 트리거를 뭘로 찾아야 되냐 하게 되면은 저는 전기차 말고 없다고 봐요. 전기차. 네, 그렇죠.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 수요가 늘어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저가형 차종에서 얼마나 현대차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일단 저는 주가 반등 트리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대차를 뭐 매도를 해야 된다라든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고요. 저는 일단 뭐 홀딩은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홀딩은 좀 유지를 하지만 언제든지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 저가형 차종에 대한 이슈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판매 수요가 저가형 쪽에서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지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뭐 현대 기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대기아 오늘 장에서는 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주가 쉬어가는 동안 오히려 자율주행 쪽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상승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조금씩 초입기에 들어왔다라고 봐야죠. 아직까지 뭐 레벨 5에 대한 부분들, 지금 뭐 운전자가 없이 운전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증 결과를 좀 거쳐 가야긴 하겠지만 일단 중국은 지금 무인 택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인 택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는 부각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는 보지만 이게 결국에 주도주로 올라갈 만한 섹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주도주로 올라갈 만한 섹터는 아니고요. 워낙 테슬라가 앞전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언급들을 해왔지만 결국 막상 결과물은 없어요. 결과물은 없는 상황이고 뭐 무인 택시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결과물이 없다라는 것은 기술력이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 5에 대한 부분들, 운전자가 없이 어느 경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간다라든지, 누군가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와서 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라든지 이런 사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계속 거쳐가야 되고 검증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중국의 무인 택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일정 경로 내에서만 지금 주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먼 거리까지는 지금 무인 택시가 이동을 못 하고요. 일정 경로 내에서는 그 택시 가동 범위 내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결국 지금 기술력은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디 곳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갈 만한 기술력까지는 아직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우리가 국내 증시로만 빗대어서 본다 하게 되면은 이슈가 언제든지 터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슈가 언제든지 터질 수는 있는 부분들인데 이 이슈만 믿고 지금 올라가는 상승폭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애플이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애플이 포기한 이유는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술력 자체의 장벽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애플도 애플카라는 부분들을 포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본다 하게 되면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은 좋겠죠.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좀 중장기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구간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중국에서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오늘 중국에서 나온 이슈 중에 하나를 또 짚어본다면 조선업과 관련된 쪽이었습니다. 1, 2위 업체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매가 이제 조선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이렇다면 다른 국가들에서 독과점 이슈를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당장 우리 업체가 영향을 받진 않을까 우려감도 생기거든요. 본부장님 의견 어떠세요? 사실 이제 중국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중국 밀어내기 부분들로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 1, 2, 4가 지금 합병을 한다라는 이야기. 결국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점유율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협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은 저도 또 높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초점을 중국 쪽에 맞춰가지고 중국의 밀어내기 부분들, 수출을 밀어내기 부분들이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막상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큼의 쇼크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사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어느 정도 수주잔고를 이미 2년치, 3년치를 전부 다 채워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2, 3년까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의 주가를 조금 더 반등을 유지를 시키면서 더 올라가 주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 많은 이동들이 일어나겠죠. 결국엔 2025년 이후부터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를 누가 먼저 그리고 누가 좀 더 빨리 만들어내고 이 부분들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지 여부가 지금의 주가를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일단 저는 좀 빠른 부분들이 HD, 현대, 중공업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이제 암모니아선이라든지 LNG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들을 굳이 중국의 이슈 부분들만 놓고 봐서 지금 빠지는 부분들에 우리가 위협적이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고요. 결국 조선사들은 조선주도 마찬가지, 기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사이클은 저는 지금 타고 있다라고 봐요. 황금 사이클은 타고 있지만 대내적인 증시 변동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조선사들의 일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저는 조선사들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기보유자분들 제외하고 신규분들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 좀 길게 보시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매력적인 구간까지는 일단 내려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선 이제 중국발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만 내재적인 가치를 봤을 때 잘 내려와 있으니까 이 구간 한번 매력적으로 살펴보셔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5개 종목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전기차 캐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가장 빠르게 개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고 셀 업체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시총 상위단에서도 빨간불을 잘 켜주고 있습니다. 2.5% 강세로 40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꽤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으로 반전한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31만 2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를 두고 에코프로 비행과 알테오젠의 싸움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도라는 업종을 차지하는 위치가 바로 의미하는 위치가 시총 1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알테오젠이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제약 바이오주 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치한 종목은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50일 신고가를 연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13만 2,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폐암 학회에서도 모멘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슈
소식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봉 LS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7%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있습니다. 생체 조직 접합 소재라는 건데 이제 뭐 하이드로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상용화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발행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으니까 주가 흐름 추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은 17,4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지노즈 오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카지노주 중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은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현재 7%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17,7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뚜렷하게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게임 대수도 그렇고 외국인 그리고 앞으로의 대상까지도 확대된다는 소식 속에서 긍정적인 모멘텀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 상위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거래 대금이 오늘 몰리고 있는 종목군을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종목은 사실 제약 바이오랑 또 엮인다라고 볼 수도 네네. 있겠더라고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눈길이 가셨을까요? 저는 일단 알테오젠은 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유한양행의 지금 주가의 밸류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국내 증시로 그냥 빗대어 봤을 때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좀 주가의 펌프질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요. 다만 일단은 앞으로 유한양행의 외형 성장 부분들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과연 지금의 주가가 비싼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지금 랭라자의 좀 FDA 승인 여부가 일단은 지금의 주가의 좀 출발을 알렸던 부분들인데 이게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유한양행이 지금 미국 FDA 쪽에 승인을 받은 사례이긴 하지만 원래 보통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 FDA 승인을 받을 때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FDA 이쪽에 먼저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 강문으로 미국으로 좀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건너뛰고 미국부터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일단 결국에는 기술력 부분들을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중국 쪽의 FDA는 전혀 뭐 무관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환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 약물을 지금 FDA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실적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자금력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럼 결국 지금의 추세 자체에서 오늘 일부 뭐 5% 넘게 하락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은 나오지만 거래 대금들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 거래 대금들이 크지가 않고 메이저 측에서에 대한 수급이 많이 안 나간다라는 것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상승을 내는 유한양행 중에서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랑 시총 1, 2위를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제 알테오젠의 이익 성장 체력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일단 지금 키트로다 SC 제형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의 FDA 승인 예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제로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앞전에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바탕이 돼가지고 영업이익 부분들을 많이 늘리지는 못했지만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야라는 부분들이 각광을 받았다 하게 되면은 일단 그 기술력 부분들이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이제는 돈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돈으로 일단 지금은 실적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로열티는 로열티,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SC 제형의 주사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알테오젠은 아직까지 뭐 특출나게 따라올 만한 국내 기업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알테오젠의 상승력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있어가지고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에 좀 어느 정도 낙폭이 또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는 하지만 아직 뭐 주도주 쪽에 대한 성격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충분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투심이 개선된 상황 속에서 튀어 올랐던 종목이 바로 유한양행인 만큼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러면 제2의 유한양행은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벤트도 있는 만큼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가장 뭐 제약바이오 탑픽이라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일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CDMO 쪽에 대한 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일단
올해 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 공시가 좀 나왔었습니다.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당시에 작년 수주 공시에 대비해서 지금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파이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파이가 많이 커져 있다는 것은 중국의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 부분들의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규모가 줄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수주 공시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지금 공격적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 같은 경우도 국내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내에 손을 잡는다 하게 되면 결국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바이넥스라든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이제는 개별적인 재료가 얼마나 많이 나와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상승폭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상승폭이 또 달라진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생물보안법 쪽이고 뭐 이런 쪽에 대한 가장 큰 또 반사 수혜를 받는다 하게 되면은 그 두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주가도 많이 안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충분히 신규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일단은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모멘텀으로 접근하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사실 가격 전략을 짜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직전까지의 가격 전략과 또 이제 사실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또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그 이후에 또 저가 매수를 활용해도 좋을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분장님은 어떻게 전략 짜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일단은 오늘은 좀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 이제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유한양행도 결국엔 렉라자 FDA 승인 받고 그날 하락으로 엄청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지고 그 다음 날부터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직접적인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 파워가 강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생물보안법의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게 그 두 기업이기 때문에 뭐 세론 뉴스로 한번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높겠죠. 물론 이제 그 기존에 잡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은 좀 매수 접근이 아니고 일단 세론 뉴스까지 내가 만약에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뉴스 이후에 잡는 게 낫겠죠.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어느 정도 눌림이 좀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그때 좀 매수 관점이 가능하고 만약에 나는 좀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긴 폭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빠지는 폭에서 저는 한 90만 원대, 90만 원 5천 원 아니면 91만 원대 여기까지 만약에 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분할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좀 분할로 받고요. 일단 이격 차이가 좀 많이 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이격이 커져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격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신경 쓰면 솔직히 매수 접근 못 합니다. 매수 접근 못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같이 엮이는 바이넥스나 ST판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겠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서도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봤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제가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결국 CDMO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기업인데 기술적인 관점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저는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지금은 현재 속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만 놓고 본다 하게 돼도 지금 라운드를 그리면서 위쪽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하나의 좀 매지 패턴이라고도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변동이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눌림도 강하게 나오고요. 상승폭도 강하게 나오고. 근데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들은 추세를 깨지 않는다는 거죠. 추세를 깨지 않고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는 것은 일부 이제 여기 변동성에 못 버티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계속해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럼 반대로 그 매도세를 누군가가 먹으면서 바이낸스의 주가를 꾸준하게 좀 올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다만 이제 바이낸스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실적이 아직은 턴이 안 돼요. 실적 부분들이 아직은 축출나게 좋아지는 부분들은 없지만 생물보안법 이후에 미국이 국내에 손을 잡는다 하게 되면은 바이넥스 쪽도 유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실적을 보는 게 맞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바이넥스도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눌림이 나올 경우에는 충분하게 분할 매수로 좀 받으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생물보안법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 시장이 매물추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의 통신주에서 강세가 나타나더라고요. 어제 장에서는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면 오늘은 KT입니다. 이렇게 경기 방어주 쪽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에서 상승이 나타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일단 SK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 KT도 물론 그에 따른 대비를 분명히 하겠죠. 결국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물론 뭐 기간 조정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안쪽에 좀 껍데기 말고 속살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AI 반도체는 지금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장을 계속하는 속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한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SK 같은 경우도 앞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은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한 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금리 인하폭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일단 통신주 쪽의 수급이 작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이제 통신주는 저도 딱히 지금 뭐 그렇게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네. 워낙 또 느리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수급에 대한 부분들, 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섹터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슈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 추세가 또 언제 어느 순간부터 또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일단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통신주들 같은 경우도 신규분들은 굳이 뭐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신주 신규 분들이 접근하지는 않아도 좋겠다라고 좀 배제를 하고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뭐 어쨌든 전화기 이야기다 보니까 아이폰 이슈로 조금 더 넘어가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쯤이면은 아이폰 16도 공개가 됩니다. 아이폰 관련주들 시세가 한번 나와서였어인지 그래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이제는 또 OLED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쪽 종목군에서 오늘 조금 시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아이폰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인텔리전스 AI가 과연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대를 줄 만큼 퍼포먼스를 내보낼 수 있을지 이게 일단 아이폰 관련주들의 수급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그 지금 상황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때 직접적으로 뭐 설정을 들어간다라든지 어플을 클릭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뭐 주문을 할 부분들은 구매하고 주문하고 이런 부분들은 직접 손으로 동작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 이런 부분들을 음성 AI로 만약에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서프라이즈입니다. 결국 그 부분들은 시장은 환호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뚜렷하게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는 보고 있지만 삼성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은 삼성 같은 경우는 OS 체제도 다르고요. 어플 만드는 개발 체제도 굉장히 다 다릅니다. 결국 이 음성 AI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서로 하나에 다 통합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애플은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애플은 OS도 마찬가지고 기본 어플도 지금 애플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플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만 음성으로 인식을 해서 핸드폰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이폰 관련주들은 아마 좀 광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아이폰 수요 부분들은 지금 중국의 핸드폰 교체 수요도 많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재구매율 부분들만 예상치만 놓고 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인텔리전스 AI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많이 꺼지지가 않는다 하게 되면은 AI 반도체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 측면까지 살펴본다 하게 되면 저는 아이폰 관련주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폰 관련주 관심 건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이제는 본부장님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와 종목 어느 쪽으로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화장품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화장품이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수급이 좀 많이 이어진 상황이에요. 최근에 기간 조정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잘 나온 상황이고요. 8월에 지금 수출 데이터도 역시 호조로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이라든지 지금 비중국 중심적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소비자들 구매 수요가 저가형 브랜드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가형 브랜드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성비면을 좀 챙기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싼 제품군과 싼 제품군이 있는데 둘 다 효능 효과가 똑같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싼 가격 메리트를 국내 K뷰티가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판매 수요가 계속
계속 증가해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 또 하반기 지금 계절적인 성수기가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4분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주요 행사까지 지금 또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화장품 쪽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일단 저는 좀 주목 있게 보는 것은 VT입니다. V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조정이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황이에요. VT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이 잘 나왔지만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리드샷으로 이미 상반기 실적을 개선되는 부분들을 확인했고요. 그럼 하반기도 과연 리드샷으로 선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앞전 상반기에는 ENC라는 기업을 인수를 못했었습니다. VT가. 그러니까 이제 ENC라는 기업이 리드샷을 만들고 제조하고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에 어느 정도 오더를 받고 주문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납품을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다 보니까 이 판매 수요를 못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 같은 데에서 가면 없잖아요. 리드샷이 없습니다. 가서 찾아보려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살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충족을 못 시켜주는데 그걸 지금 ENC 지분 확보를 했어요. VT가 이번에. ENC 쪽을 지금 지분 확보를 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수직 계열화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 포인트는 수직 계열화 구축과 또 두 번째는 북미에 대한 수요가 확장을 과연 얼마나 해줄지 여부를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VT의 성장성은 여전히 끊기지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심 가져볼 종목 VT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8월 초였죠. 블랙 먼데이 다음 날에 주가가 정말 시원하게 반등세에 나서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네 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되는 정말 아쉬운 장이었어요. 오늘 혹시 어떻게 장이 마감됐을까요?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하지 않을까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반등 기대감은 오전 10시를 전후해서 사그라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특히나 외국인은 현선물 모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역시나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 시장은 갈 곳을 잃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는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양대 시장 마감 분위기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코스닥의 부진이 조금 더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0.33%의 약세로 2,572선의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 0.76%의 내림세로 726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서 업종별로도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상승하는 업종은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윗단에 위치한 종목 바로 경기 방어주 성격의 통신업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KT와 LGU+, SK텔레콤, 인스코비 모두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SK텔레콤이었다면 오늘은 KT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KT가 오늘은 3%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통신주와 관련해서는 밸류업과 배당에 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성장주로 자리매김하면서 AI와의 결합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인프라와 AI 서비스 전략 등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향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여기서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KT에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통신업과 관련된 종목들 최근 부진한 장 속에서 시세를 연출을 해준 만큼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상승한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승 업종으로 이름을 올린 업종 바로 운수 창구 업종입니다. 이 안에서는 물류와 관련된 쪽이 좀 부각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CTC와 동방의 경우 쿠팡과 연관을 지어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투자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인프라에 3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에 따라 KCTC의 상승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16% 급등 양상 펼치면서 5,800원에 마무리 지었고요. 동방 역시도 5.58%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항공주에서도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항공주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원화 강세 그리고 유가 하락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3% 강세 흐름 두 종목 모두에서 가져가고 있었는데 특히나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 부분보다는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이 마무리되는 부분까지를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는 하락하는 업종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가장 상위단에 위치한 업종은 바로 의약품 업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간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싶었던 제약, 바이오주의 투심이 좀 축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여러 가지 학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벤트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요즘 장에서 강세 흐름 계속해서 나타냈던 유한양행에서 약세 흐름이 관찰이 됐습니다. 6%대 약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추세선이 살짝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그래도 정배열 기조는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13만 600원 선에 거래 마감을 했고요. 대웅제약 이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당뇨병 신약인 엠블로가 원의 처방액을 100억 원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5%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한 업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락한 업종 바로 건설 업종입니다. 건설 업종.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기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에 건설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이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좀 관망으로 제시한 분석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주택주가 좋았던 주택 가격의 상승 부분을 아직까지 다 반영하기 이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난 가운데 그 안에서는 삼부토건의 약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5%대로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아쉽게 마감이 된 듯 사실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더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나요?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때 1% 넘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HLB의 뒷심이 발휘되면서 그래도 낙폭은 조금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한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기, 전자 업종이 눈에 띄는데요. 그리고 상위단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양자암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PPI, ICTK 모두 다 양자암호 쪽이고요. 상한가 안착한 채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양자암호가 시선을 끄는데 오늘 그대로 재현이 되는 모습이었죠. 특히 개별 호재는 있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데에서 동시에 광자 8개를 제어할 수 있는 광자 큐비트 칩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간 모습인데요. 참고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슈퍼컴퓨터 아시죠? 이것이 수백 년에 걸쳐서 계산을 할 것을 몇 초 안에 풀 수 있는 정말 슈퍼 컴퓨터입니다. 이 안에서도 PPI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양자 인터넷 개발 중에 있다라는 소식 받으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여줬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출판, 매체, 복제 쪽인데요. 여기서도 한컴이드, 모니터랩 이 두 가지 종목은 당연히 보안 쪽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 종목으로도 엮이죠. 정부가 정말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예산을 12억 원 정도 더 증액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가부 쪽에서는 이 AI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찾아서 자동으로 삭제를 시키는 시스템을 내년쯤에 구현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한컴이도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지금 딥페이크 사건이 터진 지 꽤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단 한 번도 터지지 않고 당연히 시세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거래량도 잘 붙고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8월 27일에 무려 26%까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정말 심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0%까지 급등을 했다가 그대로 고꾸라져서 마이너스 3%로 장을 마감하기도 했으니까요. 투자에는 조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업종은 제약인데요. 사실 최근에 제약도 강하고 신규 상장도 강하고 이렇게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TDS팜, 엑셀세라퓨틱스 그리고 이엔셀까지 정말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흐름을 보면 신규 상장도 약하고 제약도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타격을 2배로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TDS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가깝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상장 후에 6거래일 만에 상한가 안착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살펴봤더니 윗꼬리를 길게 달거나 음봉 맞거나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장 당일에는 52,000원께에서 거래되기도 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섬유 의류 쪽인데요. 미국에서 달러트리라는 종목이 22%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 살펴봤더니 미국의 저가 잡화점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것 때문일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코데즈 컴바인이 8% 가까이 내림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장중한 달 14%까지 급등했다라는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대응이 정말 어려운데 내일 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